안녕하십니까? 허슬똑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유의 기원에 대한 독특한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석유가 식물이 지층에 묻혀 오랜 세월에 걸쳐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생겨난 화석연료라는 것입니다. 한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만일 그의 이론이 맞는다면 석유는 예상하는 것보다 오랜 동안 고갈될 우려는 없을 것 같네요. 일상생활에서 석유와 연관해서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난방과 동력을 위한 연료 즉 휘발유나 경유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석유로부터 얻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일 정도죠. 첫째, 아플 때 챙겨 먹는 약, 특히 소염 진통제로 널리 쓰이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 아스피린은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 중 하나입니다.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온 페놀이나 벤젠을 원료로 만들어진다고 하죠. 둘째, 일상에서 자주 먹는 햄버거, 피자, 라면 등의 인스턴트 식품 역시 석유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스턴트 식품에는 음식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산화방지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유의 부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셋째, 사탕이나 음료 등의 과일 같은 달콤한 향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합성 착향료 역시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넷째, 화장품 역시 석유와 연관이 있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에는 화장품의 색을 내는 타르게 색소와 화장품이 잘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마스카라의 주원료인 콜타르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석유화학 물질로부터 얻습니다. 다섯째,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비닐, 합성세제, 아스팔트 등 역시 석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죠. 이외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에도 석유를 원료로 하는 것이 있는데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약병 등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는 석유가 천연가스와 석탄과 더불어 화석연료라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한때 지질학자들은 석유의 기본 바탕인 탄화수소의 기원에 대해 찬반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석유 석탄에서 생물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죠. 석유가 생물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석유는 거의 언제나 생물이 부패할 때만 생기는 분자들과 함께 발견된다. 즉,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석유는 자주 광학 활성을 보이는데 이 현상은 석유 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분자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생명의 증거이다. 광학 활성이란 것은 편광된 빛을 그 물질에 통과시키면 편광면의 각도가 바뀐다는 뜻이다. 셋째, 홀수계의 탄소 원자를 가진 분자들이 많다는 데 있다. 이것도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또 다른 표식이다. 그런데 토마스 골드라는 존경받는 과학자는 탄화수소가 우리가 믿는 대로 화석연료가 아니라 원래 지구 조성의 일부이며 지질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지각심층부와 멘틀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 생각을 반박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석유 생물 기원설이 가진 문제점을 15가지나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원유의 화학적 구성이 다르다. 천연 석유에서 나오는 탄소, 수소 이성질체 성분은 생물이 만드는 기름보다는 합성 석유와 더 비슷하다.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열이 다른 분자들을 이성질체라고 부른다. 둘째, 퇴적물에 화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탄화수소가 생물에서 왔다면 그 주변에 화석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그렇지 않다. 셋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석유에는 생물의 흔적이 없다.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석유의 화학적 성분에는 얕은 퇴적층에서 나오는 석유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생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유전은 저절로 보충된다. 많은 경우에 유전에서 석유를 끌어올리면 약간은 저절로 보충되는데 그 결과로 예상보다 오래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탄화수소가 깊은 곳에 있다는 골드의 이론은 석유가 밑에서 저절로 채워지는 것을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지구 표면에 탄소가 매우 많다. 지표와 퇴적층에는 탄소가 매우 많고 대부분의 탄소는 탄산염 암석의 형태로 존재한다. 지표와 퇴적층의 전체 탄소 함량은 표면 1제곱미터에 20만 kg 정도일 것이다. 지구 표면에 탄소 함량이 많은 것은 골드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통상의 생물 기원설은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 토머스 골드의 이론은 정말 옳을까요? 골드는 현재 탄화수소의 생물 기원설에 도전하는 소수에 포함되지만 이 생각 자체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무생물 기원설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원소의 주기율표를 발견한 멘델레예프와 같이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추정된 지구 전체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현재 추정값의 1%에도 미치지 못했죠. 골드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추정량은 그때 추정한 값이 틀린 비율만큼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골드가 옳다면 지구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100배 또는 그 이상의 탄화수소 저장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위치는 이제까지 탐사된 곳보다 훨씬 더 깊어서 그것을 퍼올리는 비용은 매우 비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추가 비용을 충당할 만한 엄청나게 풍부한 매장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도된 깊은 시굴은 매우 높은 79%라는 성공률을 보였는데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면 가스가 도처에 있을 것이라는 골드의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골드의 이론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맞는다면 우선은 지금까지 추정된 매장량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의 이론이 들어맞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허슬똑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